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근데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가 좀 하락하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든 미국이든 코스닥이든 마찬가지로 다 곧 아마 수일 내로 저는 좀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약 한 0.8%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일중수 같은 경우 오늘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이 900억 정도 매수, 이제 외국인이 한 4,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이 한 3,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살펴보면은 일단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은 일단 10월 선물 10월 선물까지는 아니고 이제 코스피 바닥 때부터 해서 보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 매수했다가 다시 이제 매도로 돌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이 조금 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기관은 사고 있고,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게 프로그램 매도랑 이제 결국 이제 연말 같은 경우가 매수 차익 거래를 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던 건데요. 요 밑에 있는 게 결국 선물이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현물을 사고 이제 선물을 하는 거래를 했었고, 마이너스인 구간, 빨간 밑에 있던 구간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청산을 하면서 역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참고 삼아 수급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한 18조 정도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한 5천억 정도 꽤 많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적 투기적 포지션 먼저 보면은 일단 S&P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약 한 214계약 정도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이 한 40계약 정도 되니까 규모 자체로 늘은 거는 나스닥이 더 많이 늘어 보이지만 계약 수 자체가 좀 차이가 나서 좀 숏 포지션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워낙 대표주니까 살펴보면은 이제 24년 아무래도 ROE가 조금 개선이 된 부분 때문에 좀 확 튀어 보이는 게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한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여전히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높아지는 동안 증시는 저는 빠져갈 거라고 보고요. 여전히 이제 비싼 레벨이다. 근데 이 보라 색깔하고 연두 색깔을 뒤집어 놓은 거를 이제 역축으로 이게 결국, 그래서 제가 외국인 선물합 요걸 다 역축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렇게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갈수록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그 매수 차익 거래 반대 포지션으로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살짝 방향이 반대로 가긴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방향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외국인 선물 매도는 향후에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가격 DXI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근데 사실 주가도 이미 선반영은 저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급 쪽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밸류에이션 보면은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다 24년도 ROE, 제가 3년 평균 ROE를 쓰기 때문에 24년 평균 ROE가 이제 코로나 그 직전께 사라지면서 코로나 때가 좀 낮았죠, ROE가. 그래서 좀 확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주가가 빠지면서 저는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보여지고요. 일드갭이나 이제 패드 모델이나 둘 다 밸류에이션 차트에서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패드 모델도 그렇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뭐 패드 모델도 그렇고요. 결국 아직은 비싼 상황인데 점점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싼 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트레일링 파워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BR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치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뭐 보시면은 뭐 국내 이제 서울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 인천 아파트 PIR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쪽 PIR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뭐 당연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영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국 실질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더 빠질 놈은 저는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실질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이제 미국 쪽 살펴보면은 이제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살짝 반등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뭐 사실 BEI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크게 변동이 아주 크진 않아요. 계속 레인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진 않다 보실 수 있고, 결국 실질금리가 메인인데 실질금리도 조금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도 BI 살짝 오르고 실질금리도 여기서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다시 반등하리라 보여지는데,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 매크로 얘기를 먼저 하겠지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중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해서 한 1836억 달러 정도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연기준 총자산도 한 818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지준이 팍팍 지금 줄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제 특히 이제 좀 우려가스러운 거는 이 SCFI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BDI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추세선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둘 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상하이가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용 이제 OSP 이제 Official Selling Price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한 2달러 정도 이제 매우 세게 낮추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중동이 좀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결국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왜 이제 감산을 반대적인 정책을 필까라고 했을 때 뭐 미국이 이제 계속 증산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가 약간 OSP를 좀 낮춘 거는 제가 봤을 때 중동이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를 좀 감안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들 이제 원유 수출 못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결국 다시 메이크업 하려면은 이제 사우디 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보시면은 뭐 자산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요. 뭐 전에도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RRP가 이때까지 많이 이제 감소하는 거를 자산 감소하는 걸 막아줬는데 금리가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준이 그냥 바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게 사실 그 SOFR이랑 EFFR 금리 차이였는데 일단 뭐 내려가면서 이것도 먼저 보죠. 그래서 S&P를 이제 통화량인 M2로 나눴을 때 지금 증시
다 컨버블 이후로 뭐 가장 비싼 상태입니다. 뭐 당연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비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아 보인다. 여기서 계속 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쭉쭉 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시 5천 대비로 봐도 당연히 비싼 수준, GDP 대비로 일시 5천 봐도 당연히 너무나 비싼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택 대비로 봤을 때도 S&P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미국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도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어서 뭐 위험 수위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계속 좀 연준이 바뀌었던 이유도 있고 좀 최근에 이제 계속 해외 쪽이나 국내 쪽이나 좀 이슈가 이제 많이 되면서 좀 최근에 말이 나오는 게 이 SOFR 금리랑 EFFR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단간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좀 단기 금리가 튄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돈이 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 지준 대비해서 연준 그게 그러니까 뭐 총자산 대비로 보죠. 이 총자산 대비가 약 한 20%가 적정이거든요. 근데 20을 지금 아득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 모자랄까요? 이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뭘까? 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돈이 자산시장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지금 돈이 많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지준이 실제로 8%까지 정도 빠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더 멀어 보인다. 요 이제 가는 동안 저는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지준이 바닥일 때가 증시도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증시가 바닥일 때가 아마 또 지준의 바닥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뭐 이 뭐 소매 판매랑 이 산업 생산도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과거 때랑 다릅니다. 이제 과거 이제 2000년 하락 때랑 2008년 하락 때는 공급이 더 많았죠. 근데 지금 수요가 훨씬 많고 이 공급이 줄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완화적으로 만약에 돌아선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경기가 막 침체가 오고 했을 때 이제 금리를 내린다. 1번 케이스가 있고 이제 돈을 푼다. 두 개가 있을 텐데 차이점이 이거죠. 이때까지는 이제 2008년도 때는 그냥 돈도 풀고 금리도 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돈은 못 풀고 금리만 내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가 더 좀 영향이 큰데요. 돈을 풀 수가 없는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리만 이제 내려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예대율이 또 엄청 높잖아요. 이게 전체 금융기관이거든요. 은행만은 한 91% 정도 되고 이게 은행만 봤을 때는 90.7%죠. 91 정도 되고 이거는 뭐 상호금융이나 뭐 저축은행까지 다 합친 게 한 88% 정도 됩니다. 결국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를 예대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이제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대출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뭐 은행도 망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는 예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총량 자체를 늘리는 이제 통화를 늘리는 그런 QE가 미국에서 하든 우리나라에서 하든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돈이 이미 많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돈을 줄여야 될 때지 늘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돈을 많이 줄여놨었죠. 코로나 직전에는. 그래서 늘리는 게 됐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저는 그냥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답이 없을 땐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중국 쪽 M2 나누기 M1 상당히 높아서 중국 쪽은 더더욱이나 지금 쓸 돈이 없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채나 뭐 나머지 이제 좀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뭐 국고 금리들은 미국채를 포함해서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기는 해요. 추세 자체는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 추세는 아직까지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RSI나 이런 건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죠. 이제 볼린저 이런 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먼저 이제 숏으로 더 돌아섰고 달러는 이제 롱 추세로 좀 돌아왔고 금 같은 경우엔 숏 추세고 WTI는 좀 약간 중립적 삼전도 중립적 이제 애플은 숏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롱 추세로 바뀌었는데 그냥 스코어링해서 이제 점수를 추세로 줘봤어요. 이게 그냥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국고 같은 경우 롱 추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숏 추세는 아니다. 국고 10년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는 근데 사실 숏 추세도 좀 있죠.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롱 추세, 달러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WTI 같은 경우에는 좀 중립적이죠. 둘 다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에서 확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숏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사라졌고 숏 추세가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로 확 올라오긴 했고 숏 추세 사라졌지만 간당간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요 지표들은 그냥 참고 삼아 뭐 보여드리기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주가 지수 쪽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조금 있다가.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 보시면은 특히나 아주 세게 넘어갔었죠. 세게 넘어갔다가 좀 세게 내려왔습니다. 넘어갔다가 내려왔고요. 벌어졌다가 모이고 있죠. 벌어졌다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OBB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격도도 내려왔고요. 기준선도 이탈이 됐고요. 정도가 ATR도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있지만 지금처럼 결국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 OBB도 지금 꺾였다. RSI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갔다 빠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머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잠깐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간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ATR이 낮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벌어지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표 자체들, 지수들 살펴보면은 미국 쪽은 일단 대다수는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입니다. 이제 일봉 중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만 숏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쪽.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기는 오히려 숏 추세에 더 가깝고 일본 같은 경우도 슬슬 좀 숏 추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닌 상황. 이제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20분봉까지 넣었는데 120분봉은 그냥 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추세가. 나머지 그냥 밑에 추세를 보죠. 이게 130 기준선 아닌 걸로 해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꺾여가고 있고 숏 추세가 이제 곧 다시 되살아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 이제 사라졌고 숏 추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줄어들고 숏 추세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20분봉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RSI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 되는 모습 보였는데 곧 다시 하향 기조로 또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곧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도 넘어갔다가 내려왔고 벌어졌고 모이고 있고 벌어졌고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RSI가 결국 한 30까지 빠지는 동안은 뭐 계속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리라 보고요. 아직 뭐 진짜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완벽하게 시작됐다고 안 하는 거는 아직 변동성이 너무 낮아요. 결국 쭉쭉쭉쭉 커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S&P 차트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봉으로 바로 보죠. 이제 코스피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도 모였다가 내려가고 모였다가 내려가고 벌어졌다가 모이고 벌어졌다가 모이고 OBB 이제 뚫리려고 하고 RSI 뭐 30 밑으로 아직 안 떨어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이제 여긴 좀 세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ATR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변동성은 주식 쪽은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참고로 OBB는 뭐 진작 여기는 추세는 내려왔지만 아직 이평선을 내려오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 뭐 130분봉 기준선에서 또 막혀있는 모양새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ATR은 아직은 좀 증가되지 못한 추세예요. 주가는 살짝 하락했지만 그래서 결국 변동성 다시 커지면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쪽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고점 치고 쭉쭉쭉쭉 빠져서 큰 A가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결국 B일 텐데 그럼 B가 이제 ABC로 구성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A고 B고 여기 1, 2, 3, 4, 5 1, 2, 3, 4, 5 참고로 국내는 1이랑 4가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솔직히 절대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하고 4는. 그래서 일단 여기가 해서 B가 고점이 여기까지 쳤다라고 보고요. 결국 C가 이렇게 1, 2, 3, 4, 5로 크게 하락을 할 텐데 뭐 아주 이제 단기적인 하락은 언제든 끝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요 정도에서 이제 하락 끝나고 잠깐 이제 반등할까 했는데 잠깐 반등에다가 뭐 하루 만에 끝나긴 했어요. 좀 기간이 좀 아쉽긴 했는데 약간 기간이 조금 짧긴 했는데 일단 좀 채웠다라고 보고요. 그것도 이제 아주 잠깐 미세한 반등 정도가 언제든 있었다가 뭐 결국은 추세적으로 쭉쭉쭉쭉 빠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뭐 분명히 과열로 하락을 한 건 맞아요. 뭐 120분봉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면 과열은 과열이다. 이제 과매도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긴 하다. 근데 어차피 결국은 추세적인 하락일 거다라는 건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이제 다른 게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한 파동이 내려가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B 올라가고 지금 이제 C로 가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이게 1이든 2든 3이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130분봉 기준선에서 여기도 좀 막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S&P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수요일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지준이 지금 빠지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점이 사실 바뀌어요. 이제 내려갈수록 이 전환선도 내려갈 거고요. 이제 조금 있다 이제 여기가 기준선이 요만큼 오면은 이거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 4일 후부터는 이 기준선이 또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점이 올라가니까 특히 이때는 확 올라가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전환선은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이 되면서 크로스가 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주가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선에서 잘 리바운드가 됐고요. 실제로 반등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반등 이후에 지금 곧 머지않아 축 빠지는 게 이것도 똑같이
S&P랑 똑같은 그런 시간 일수가 좀 잘 차 있으면서 이게 역전이 되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죠.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잖아요. 결국 변동성이 커지면서 무너질 거라 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많이 모여 있죠. 변동성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크게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현물 때문에 이제 뭐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제 뭐 오르기도 했었는데, 뭐 결국 그냥 이제 여기 상단 치면서 그냥 이제 이게 A였고 B 반등하고, 이제 B 반등이라는 게 그냥 여기 A, B, C였다고 봅니다. A, B, C 이렇게 나오고, 뭐 대충 길이도 비슷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1.618 이내면 되니까 넘어도 되긴 하고요. 2.618일 수도 있지만 그냥 A, B, C 정도 나오고 다시 한번 빠지는 추세가 나올 확률이 전 더 높다라고는 보여지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빅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많이 줄었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저는 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 결국은 넘지 못하고 저는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 진짜 이제 리얼 고점은 아주 옛날이거든요. 90년도 1월. 그래서 사실 일본은 애매해요. 솔직히 제가 일본 그렇게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가 그냥 A, B, C의 되돌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요 상승 정도의 되돌림이지, 저 사실 일본은 제가 자세히 카운트를 안 해서 좀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아무튼 뭐 일본만 특별히 따르게 갈 이유도 없다고 봐서 지금 상황상 뭐 그냥 지금 좀 엔화가 약세여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뭐 결국은 근데 일본 은행도 저는 계속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뭐 큰 흐름은 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 유로스톡스가 제가 말씀드린 거가 지금 이미 먼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준선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올라가고 있고, 전환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곧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미 그 둘을 다 하회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곧 여기도 크게 무너질 거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구름대 정도에서 한 받쳐줬다가 200일이나 뭐 여기 130일이나 받쳐줬다가 결국 다시 리바운드 했다가 다시 좀 크게 무너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항생 계속 희마리가 없죠. 계속 쭉쭉 빠지고 있고,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다. 중국 쪽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계속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기준선을 계속 걸려 있고, 달러 원도 여기 구름대를 이제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좀 개선은 된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WTI도 저는 생각보다 좀 중동 전쟁이 좀 확전이 될 가능성이 좀 계속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그쪽하고도 계속 연관이 돼 있어서 사우디가 OSP를 지금 갑자기 내린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이랑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는 추세가 되지 않았나. 좀 전환도 됐고 역전도 됐고 후행도 역전이 됐고 그렇게 보이고요. 미국 측 10년 같은 경우에는 좀 리바운드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무너져도 이게 오일 쇼크가 한번 전 좀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지금 정황상. 그리고 볼린저가 상당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위든 미치든 여기 금리도 저는 곧 터질 것 같습니다. 미국 측 10년도 정말 카운트다운 이제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이고 있죠. 이제 곧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아래든 위든 튈 것 같은데 좀 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21년 말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딱 요때의 느낌이에요. 지금 증시의 상황이 저는 딱 이때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나 이때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요. 무너지기 딱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낙관론이 팽배한 지금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다. 뭐 사실 저는 증시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밸류에이션도 안 좋고 통화량 감소되고 있고 예대율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돈도 없고 금리를 내리면 예대율 때문에 문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대응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뭐 내일 이제 뭐 태형 워크아웃도 있고, 또 내일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미국 쪽 CP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이 많아서 뭐가 트리거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내 쪽은 저는 신용 위기는 계속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게 얘기를 드리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막 지금 뭐 다주택 이런 걸 다 풀어주고 하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서 대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건 못하고 은행도 대출이 다 막혔고 해줄 수 있는 게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세금 좀 감면해줄게 너희들 그냥 뭐 노후화된 거 뭐 그냥 안전검사 안 해줘도 그냥 우리가 재건축 해줄게 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이제 덜 떨어지는 역할 정도 해주는 거지 추세적인 하락은 막지 못할 그런 전체기다 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죠. 근데 이제 추세를 조금 늦추게 할 뿐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매크로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